이런 제목이 나왔어요. 지지율 20% 아니면 39% 장동혁, 한동훈 제명을 고심하고 있다. 사실 그 친한계 대표격인 김종혁 씨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명을 탈당을 하라고 지금 결정을 했어요. 이제 남은 건 이제 한동훈 대표인데 지금 그런데 일부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단식도 하고 그리고 강경하게 나오니까 당 지지율이 39%까지 올랐어.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아니야. 갤럽이랑 MBS 조사 보니까 너네 20%로 빠졌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읽어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은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예. 지지율에 도움이 되는 인물은 아니라고 이것은 확언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0만 팬덤이 있다는데요? 그래봤자 제 팔로워 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10만을 증명할 방법이 있나요? 뭐 팬클럽에서 뭐 집단 가입이라도 했나요? 당원 집단 가입? 지금 뭐 신천지 논란 있던데 예. 뭐 그런 것처럼 본인들 아는 사람끼리 집단 가입한 게 아니고서야 확인할 수 없는 팬덤을 얘기하는 거는 좀 우스운 것 같아요. 그게 10만이든 100만이든 예. 그걸 가지고 막 엄포를 놓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100만 당원 앞에서 네. 그 10만 팬덤이 있다?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게 진짜 이재명이 정말 좋은 말을 저는 우리에게 알려준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본인은 쓰면 안 되지만 우리가 써야 할 말. 뭐요?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진짜 어쩌라고요의 상황입니다. 어쩌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예. 걸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 자체가 예. 명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것 같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자신 있는 팬덤이면 예. 여의도에 요 최근에 제일 추울 때 예. 올 겨울 들어서 제일 추울 때 할머니들 그렇게 거기 나오게 해놓고 본인은 왜 안 나왔어요? 한동훈 본인은 어디 간 거예요? 그 추운데 그 사람들 다 나오고 한동훈 추종 세력으로 분류되는 정치인들 뭐 신지호 전 위원장이라거나 또는 박정아 의원 이런 분들 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억지로 연설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 추운 날씨에 목도 아프고 몸도 아파요. 그게. 그래도 많이 왔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많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진을 보면 이게 저는 꼭 탄핵 찬성 반대 보도하는 내용 같았어요. 그걸 많이 왔다라고 할 거면 탄핵 반대하느라고 서부지법 앞에 모였던 국민들의 사진을 보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언론들도 외면하더니 완전히 확대해서 가까이서 찍어가지고 그것도 각도를 밑에서 찍어서 계속 무슨 표지판만 보이게 그들이 들고 있는 거 종이들만 많아 보이게 하는 그런 사진을 자꾸 왜 주요 언론에서 방송으로 보도하면서 왜 확대해서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10만이고 100만이고 간에 한동훈을 어떠한 이성적 매력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할머니들의 의견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정치적 방향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정치적 방향성은 10대, 20대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명확한 원칙의 복구예요. 근데 지금 원칙을 어겨서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한동훈에 대해서 어떠한 이성으로서의 매력을 느낀다고 하는 할머니들 혹한기에도 거기 나와서 한동훈 손잡는 것에 대해서 행복해하는 그 사람들이 정치적인 선명성을 갖고 있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룹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가 얼마나 많든 그렇게 따지면 중국인들이 전부 다 한국 넘어와서 투표해버리면은 중국인들이 옳은 게 됩니까? 인해 전술로 가야 되는 겁니까?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가야 할 국민들을 바라본다면 할머님들이 뭐 얼마나 나오셨든지 그건 별로 신경 쓸 문제가 아닙니다. 애초에 그분들이 한동훈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런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이성적인 영역 그러니까 이게 조금 거부감이 들 만한 그런 사유를 바탕으로 그 사람에 대한 충성을 표시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젊은 것들을 사람도 꽤 왔대요. 그것은 그 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한동훈과 이익관계가 엮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의도에서 막 그렇게 하면서 민주당 사람이랑 뭐 밥 먹고 뭐 술 먹고 저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요? 여의도에 뭐 일정 있어서 가신 국민들이 그쪽에서 특별히 뭐 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요즘에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 과거에 이제 한동훈 시절에 말도 안 되게 여의도 연구원에서 잠시 자리를 했었던 성재준이라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비난을 하고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 하고 다니는지 제보가 알아서 들어옵니다. 제가 돌아다니지 않아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몇 명 뭐 동원이 됐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지자들이 지지하는 이유를 봐야 그 지지의 퀄리티가 나오는 건데요. 이제 성적 대상으로서 소비하고 있는 것이냐
또는 지금 우리 당에서 가치를 통해서 수많은 당원들이 지금 증가한 겁니다. 선명한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라. 그럼 그걸 가지고 지지하고 있는 10대, 20대들. 지금 10대, 20대들이 그 60대들 베이비부머 세대보다 인구는 적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정치해야 할 대상은 10대, 20대인 겁니다. 그리고 30대까지. 그러니까 이분들을 보고 정치를 해야지 그냥 인해 전술만 쓴다고 휘말려 다니면 안 돼요. 그리고 장도혁 대표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런 화려한 장신구를 착용하고 풀세팅한 메이크업에 풀세팅한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찍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도 보면 송구합니다 빼고 보면은 뭐 반성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영상 반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악담을 쓴 모든 정치인을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사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용서 받을 때까지.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 있죠. 나경원 의원 있죠. 안철수 의원 있죠. 그때 정점식 정책위의장 있죠. 뭐 지금 제가 다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온 우리 당에 있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있죠. 욕설을 딱 좌파 커뮤니티에서 쓰는 수준의 욕설들이에요. 근데 그것도 보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소비하는 비속어도 아니에요. 그분들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추종 세력으로 분류되는 사람들 중에 박상수 변호사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했던 뭐 언더73 이런 데 사이트를 보면은 합성물을 엄청 만들어놨었어요. 러브버그에다가 우리 당 정치인들 합성해놓고 너무 그게 민주당에서도 하지 않은 파괴적인 성폭력 행위라고 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식의 행동들을 본인들이 해놓고 그게 어떻게 그걸 민주주의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진짜 민주당 가야 됩니다. 좌파들의 많이 주장하는 민주당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자유민주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이 10만 뭐 팬덤이 있다고 했다면서요. 10만 팬덤 얘기가 10만 나오더라고요. 팬덤과 함께 창당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한번 콘서트연대요. 2만 명 들어가는 데서 하는 걸 보면은 그냥 콘서트. 완전히 민주당 짝퉁이에요. 그래요? 네, 그게 김어준 콘서트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 2만 명이덥니까? 어마어마한 공간에 사람 모았잖아요. 김어준 한번 이겨보시죠. 그렇게 콘서트 할 거면 뭐 그 콘서트 하면 가서 노래 부릅니까? 저는 노래 불러야 될 것 같아요. 할머니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할머니들한테 어필하는 것도 조금은 제가 이런 단어까지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만은 역겨운 측면이 있는 것이 의상을 대학생처럼 입어요. 그렇게 해서 할머니들 눈에는 눈속임을 하는 거죠. 손자뻘로 보이게, 자식뻘로 보이게. 하지만 나이 차이는 한 10살 정도? 10살에서 뭐 한 15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어필하는 게 너무 부적절하다. 저도 과거에 국회에서 뭐 행사할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참석을 했었고 그때 이제 뭐 약간 사생팬처럼 따라다니는 아주머니가 촬영하는 걸 봤는데 그게 무슨 정치인과 지지자 간의 관계예요. 말씀드렸던 그런 C급 연예인들과 사생팬의 관계 정도인 것이지. 재미는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응원봉 들고 막 이렇게 구호 외치시고 뭐 이러니까. 근데 그게 추태인 것이고 그게 그런 추태에 가까운 장면들이 국민의힘이라는 단어로 소비가 됐기 때문에 이미지가 굉장히 마이너스였습니다. 젊은 층들이 다 그들이 어떤 수법을 하고 있는지 너무 뻔히 알아요. 왜냐하면 연예인들 중에서도 억지로 바이럴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옛날에 음원 사재기 이런 것처럼 억지 바이럴을 하는데 인스타그램에서 몇 개 계정을 가지고 억지로 한동훈 바이럴하는 거에 대해서 제보가 한 2년 전부터 들어왔었어요. 제가 봐도 억지 바이럴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띄운다고 안 띄워집니다. 지금 연예인 아이돌들 중에서도 뭐 부모 이름 얘기하고 어느 집안 누구 이런다고 뭐 뜹니까? 억지로 언론 보도 많이 해준다고 안 뜹니다. 그렇게 해봤자 지금 아이브를 이길 수가 없는 것처럼 그 그룹이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연예인 놀이를 사실 하고 싶어서 정치를 소비하는 사람인데 그냥 탈당하시고 시원하게 저는 가수 데뷔를 하시든지 뭐 프로듀싱 능력은 없어 보이는데 뭐 가수 데뷔를 한번 해보시던지 그렇게 하고 전국 팔도에 유람 다니시면서 콘서트 1년에 12번 꼭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슈퍼챗이 많이 들어왔어요. 김병조님 항상 응원의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 저 어제 까먹었었어요. 김병조님이 백지원 대변인 간단하고 선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가 스피커입니다. 구독자나 지지자들은 젊은 리더라고 확신합니다라고 김병조님이 슈퍼챗을 보내주셨어요. 김병조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김동환님께서도 맞아요. 항상 슈퍼챗을 또 보내주시는데 김동환님이 또 이렇게 슈퍼챗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지원 대변인님 응원합니다라고 김동하 님이 또 슈퍼챗을 보내주셨어요. 네, 그리고 또 생각났어요. 생각해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음악에 관심이 지대한 것 같은데 음악을 좋아해요. 인천 펜타포트 락페도 가가지고 예. 욕 엄청 먹었거든요. 왜 욕을 먹어요? 좋은 데인데. 그쪽 거기 이제 제 친구가 갔었는데 예. 나중에 알고 너무 불쾌하다. 예. 안 마주쳐서 다행이다. 예. 그냥 그 친구는 다른 당을 지지하는 친구들인데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당에서 저희 세대에서는 그 사람을 좋아하면 비정상입니다.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들 꽤 거의 있어요. 없어요. 꽤 예. 있다라고도 네.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없는데 예. 있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예. 정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혼났어요. 그 인지도 자체가 대변인한테. 그 인지도가 부정 인지도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전혀 좋을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억지로 누구한테 강요받으면 더 싫어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비대위원장 초기에도 여연시켜가지고 2030 호감도 조사했을 때 낮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2030 여성들의 비호감도가 아주 높게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는 무슨 2030 여성들이 한동훈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때 초반에 예. 정말 거북할 정도로 그런 성적인 소비를 했어요. 그래요? 성적으로 어필하는 그러니까 남성으로서의 어필이 된다는 듯이 언플을 했었는데 예. 그런 거에 반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 우리 아빠 뻘인데 예. 자꾸 옷을 우리처럼 입고 예.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성으로서 어필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징그러운 대상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오랫동안 했고 예. 결국에는 그 할머니 팬덤을 얻었죠. 뭐 예. 누나 팬들을 얻었죠. 음. 그 누나 팬들을 등에 업고 뭐 콘서트 한다 그러면서 과시를 하는데 예. 과시하세요. 근데 그게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주는 증거는 절대 아닙니다. 거기서 무슨 의미 있는 얘기를 하나요? 그리고 저는 그런 분들 뭐 가령 한 직업에서 20년 했는데 정치에 이렇게 꽃가마 타고 오신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예. 모든 분야의 전문가인 척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검사 생활만 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럼 법 분야에 있어서 이 사람이 기여하기를 바라는 것이지 예. 아무도 그 사람이 다른 분야의 전문가일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수박 겉핥기로 아는 척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게 더 비호감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대표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울산에 포항과 울산의 공업지대 거기 공장을 방문해가지고 자기가 이 산업을 잘 안 돼요. 조사를 해봤기 때문에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그거를 거기에서 20년 종사하신 분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뭘 안다는 겁니까? 수사해가지고 무슨 산업 돌아가는 걸 뭘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주 오만하고 불쾌감을 주고 그리고 대표하면서 늘 했던 이야기가 오세훈 시장 만났을 때도 그랬고 그 연탄 코에 묻히고 사진 찍었을 때도 그랬고 뭔 얘기를 하냐면 저는 제가 뭘 먹는 게 찍히는 사람이 될 줄 몰랐어요 라는 얘기를 수없이 반복을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뭔가 셀럽이 된 이 상황에 대한 즐거움만 있는 사람이지 정치인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별이 아직까지도 없는 겁니다. 그 콘서트도 김어준 콘서트의 짝퉁 수준으로 아마 좌파들로부터도 많은 공격을 민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텐데 지금 그리고 우리 당은 이제 엮이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데 지금 지방선거가. 그래도 김재섭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원조 배신자라고 불렸던 유승민도 경기도지사 공천 얘기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 전 대표라고 왜 보궐선거를 못 나가냐 필요하면 나가야 한다라고 김재섭 의원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분은 하는 일이 이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김재섭 의원은. 그래요? 뭐 다른 의정활동으로 각인된 거 하나도 없고 헬스클럽 방지 이런 거는 법안 잘 하고 계세요. 헬스를 본인이 좋아해서. 본인이 좋아해서 하는 건 좋은 정치가 아닙니다. 국민이 필요한 걸 찾아가야 하는 거고요. 아무도 안 궁금해합니다. 본인이 헬스장 몇 시간 가는지 누구랑 술 먹고 다니고 누구랑 친목 따지는지 아무도 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는 유승민과 가깝다고 과거부터 분류가 됐는데 한동훈과 가까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유승민은 살짝 깎아내리면서 한동훈을 띄우네요. 같은 바른정당 계열로 알고 있는데 뭐 또 내부에서 경쟁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원조 배신이라고까지 낙인을 찍었다는 것은 유승민에 대한 반감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러면서 한동훈이 왜 보궐 못 나가냐? 한동훈이 지금 배신했다고 우리가 얘기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배신은 그 사람이 비판받는 수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예요. 다른 제가 말씀드린 그런 좀 변태적인 것들, 조금 역겨운 부분, 국민들이 볼 때 본능적 거부감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마케팅 방법들 그런 것들도 있고 우리 당 내부에 주요 정치인들에게 저질렀던 만행들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인성평가 같은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비열한 면들 그리고 책임 회피하는 모습들 그리고 극소수 할머니 누나 팬들 데리고 다니면서 10만 팬덤이라고 스스로를 찬양하는 모습들 그리고 본인이 얘기한 건 아니고 주변에서
그게 더 비열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공격하지 않고 누군가를 써서 도구로 써서 항상 잘 가고 싶은 말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과거에 이제 검사 생활할 때 기자들과 친했을 때 습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여의도에 와서도 그대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해서 논란이 됐었죠. 울프레마토님께서 이렇게 슈퍼챗을 보내주셨어요. 제2, 제3의 이인재를 언제까지 봐야 하는 건가요? 라고 울프레마토님이 슈퍼챗을. 네, 이게 뭐 한동훈 왜 보궐 못 나가냐? 원칙을 모릅니까? 국회의원이면서 제명을 받았으면 끝인 거예요. 그럼 제명 안 당한 행동을 아니고, 아니 김재섭이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럼 원칙을 모릅니까? 누가 하라는 대로 말하는 앵무새만 하는 게 무슨 국회의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탄핵 전국 때 24년 12월에 이 사람이 아무 맥락도 없이 내각제 개헌 얘기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항상 김종인 지금 개혁신당 고문이 늘 했던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그 혼란한 시국에 갑자기 내각제 개헌해야 된다라는 기획 인터뷰를 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은 국민의 대변인으로서의 국회의원이 아니고 본인이 추종하는 세력의 하수인으로서 필요한 정무적인 어젠다만 이런 정치인에 대한 어젠다만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봤는데 여전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주로 타이틀 걸리는 게 이런 거예요. 한동훈 옹호 뭐 아니면 유승민 옹호 또는 뭐 내각제 이야기 뭐 그리고 우파적 가치에 대해서 뭐 극우몰이하는 그런 발언 그런 것 말고는 딱히 기사화가 메인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용도 보면은 한동훈 왜 보궐 못 나가냐? 모르시겠어요? 징계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원래는 이제 권고를 했지만 지금 제명이 그건 김종혁이죠. 근데 어쨌든 지금 제명 조치를 받게 되면은 당연히 출마를 못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10만 이렇게 과시할 거면은 탈당해서 창당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도 뭐 출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친한계 일각에서는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에 출마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온다고 하는데. 대구 수성에요? 네. 거기 이제 만약에 우리 당에서 대구 수성이 이게 정상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 보궐 어디 출마를. 그러니까 지금 친한계에서는 대구 수성에 출마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주호영 의원이 만약에 대구시장 출마하셨으니까 대구시장에 후보가 되면 그 자리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누구 마음대로 이진수 위원장 나갈 것 같은데 만약 그러면은 그렇죠.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또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인지 저는 납득이 전혀 되지 않고 왜 못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판단이 안 되면 정치인으로서 감이 없는 겁니다. 원칙도 상관이 없으면 정치인으로서 책임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정무적인 상황을 못 읽고 왜 못 나가냐라고 이거를 입장이라고 이렇게 기자회견했을 때 사진이랑 나가는 거는 사실 좀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요. 정치인으로서. 왜 못 나가는지 진짜 모르겠나요? 그 할머님들이 전국에서 전부 다 대구 수성으로 이사 오시나요? 그런 것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정규 요청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뭐 그게 위장전입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당선이 되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유승민 공천도 얘기는 계속 흘리지만 문제가 많죠. 이 사람은 중국인 투표권을 옹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 당에 최근에 입당을 하시고 좀 중요한 가치들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입장과 정반대되는 그러니까 친중 행보를 보였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지금 경기도에 중국인 범죄가 얼마나 많은데 공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리 원칙대로 하면 우리가 이기게 돼 있고 원리 원칙에 어긋나게 되면 지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승민도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유승민 공천 이야기 김재섭 의원과 친한 분들이 흘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뭐 그걸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누구한테 물어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못 나가는 이유는 원칙 때문에 못 나가는 겁니다. 원칙은 훼손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키라고 있는 거지. 김종인 전 위원장이요. 장동혁 대표 단식에 대해서 건강 잃고 얻은 건 별로 없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등장 이해도 안 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한겨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박근혜, 장동혁 단식 출구 터주고 유영아 공천 확보 뭐 이런 식의 민주당 쪽이나 진보적인 쪽에서는 자꾸 박근혜 전 대통령 등장에 대해서 지방선거 얘기랑 연관시키고 장동혁 대표를 이게 단식을 좀 이 의미를 축소시키는 듯한 모습들이에요. 네, 저 유승민 딸 이야기도 나왔는데 지금 인천대학교 특혜 채용 논란이 있고 경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지금 자료까지 확보한 상황인데 인천인데 어떻게 경기도지사에 무슨 낯으로 출마를 합니까? 그러면 우리 그냥 무조건 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근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라고 하지 마시고 최신 직함으로 업데이트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언론들이. 최신 직함이 있어요? 개혁신당 고문 아닙니까? 아, 개혁신당 고문이신가? 네, 개혁신당 고문이라고 해야지. 저도 이게 헷갈려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여기 보도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저희 당명 함부로 얘기 안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보도할 때 이런 거 공보팀에서 전 예민하게 관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개혁신당 고문이시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항상 출연하는 방송이 정해져 있어요. CBS 김현정 방송이랑 그리고 지금 SBS에 이제 바뀌었어요. 박성태로. 네, 어쨌든 CBS 그 방송이랑 SBS에도 이 라디오 방송 정해져 있는데 또 여기 나가서 적당하게 본인 입장 밝히신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자회고록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종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네, 그리고 김종인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거기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분의 말에 대해서는 사실 폄하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담겼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저도 지금 지적을 한 건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한 목적은 민주당 쌍특검. 정청래로 하여금 우리의 특검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근데 이게 종료가 돼버렸기 때문에 정청래로부터 어떤 응답을 듣지 못한 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신천지도 같이 특검하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왜 제대로 논리적인 설명을 못하고 있느냐. 따로 하자고 하는 건 알겠어요. 따로 하자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왜 따로 하느냐에 대한 설명이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천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고해드리면 내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직접 출연을 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출연을 해서 지금 이재명 정권이 아주 굉장히 급속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 시도 통합 요 문제와 관련해서 내일 직설을 하실 예정입니다. 워낙 행정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 시도 통합이 과연 이 괜찮은 것인가? 이게 또 다른 함의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을 해주실 예정인데 광주 전남 통합 명칭이 정해졌습니다. 전남 광주 특별시래요. 그리고 청사를 3곳에 두기로 결정했답니다. 전남 광주 특별시. 쓸 세금이 되게 많나 봐요. 예산이 많은가 봐요. 지금 세수가 부족한데. 그러니까요. 근데 뭐 3군데씩이나 또 짓는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러면 전남 광주 특별시라고 말하면 그게 이제 광주 광역시라는 거는 원래는 전남이랑 분리가 됐잖아요. 전남도에 속한 게 아니라 광주는 광역시로. 그렇죠. 근데 사실 전남 광역시라고 말하면 전남 광주시라고 말하면 그냥 광주가 다시 전남에 들어간 느낌밖에 안 나요. 전남이 먼저 들어가니까. 네, 상징성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게 되게 듣기가 이상합니다. 통합을 하면서 그리고 특별시라는 것은 수도에 붙이는 이름이죠. 지금 서울 한국에 특별시. 지금 서울특별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시라는 단어에 또 특별시로 붙인다는 것은 무슨 제2의 수도라고 지금 본인들이 만드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그 전남 지역, 광주와 전남 지역들에서 본인들의 프로파간다를 거기다가 적용을 시켰고 이번에도 또다시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돈 같은 거 지급하는 거. 지금 뭐 합니까? 동학농민운동 지급하잖아요. 관련해서도 지금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런 공산화나 사회주의 어젠다 실험을 광주 전남에서 해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특별시라고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들을 저는 아주 강화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고립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철저하게 고립시킬 가능성이 있고 뭐 정률성 공원 문제나 정률성 동료제 지금 광주 MC가 했었던 거 광주 MC가 했던 거 보면은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보면 노동자 아저씨 따라가자 이러면서 오성홍기 찬양하는 노래 뭐 이런 것들을 부르는 영상들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전남 광주 특별시라는 이름 자체가 조금 와닿지도 않고 그러니까 광주광역시가 가지고 있었던 포지션은 아주 많이 축소가 되는 거고 특별시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더더욱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뭐 김어준 얘기도 좀 해야 되고 이재명의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는 것도 해야 되고 원전 얘기도 해야 되고 김경 얘기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대요. 부동산 카페에 지금 이런 글이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이것만 소개해 드릴게요. 정부가 깡패면 맨주먹인 국민이 어찌 이기겠나? 라고 지금 부동산 카페에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네요.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가 이런 식으로 시장에선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과연 이재명 대통령 얘기대로 정부가 이기냐 시장이 이기냐? 글쎄요, 이게
정부가 꼭 시장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게 맞나? 시장이 결국 국민인 것 같은데 좀 모르겠어요. 아무튼 내일은 유정복 시장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장해찬 여의도 부원장도 나오고 임세은 민주당 대변인도 저희가 모실 예정이에요. 많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대요. 아쉽네. 네. 항상 시간이 모자라요. 근데 뭐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예. 저는 빨리 일단 당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네. 신천지 특검 관련해서 빨리 털고 가야 됩니다. 어떻게요? 이거 지금 몇 달 동안 예. 지금 수사한 내용들이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러니까, 과천에 뭐 집단으로 뭐 이주했느니 마느니 뭐. 그러니까 우리 당 내부 사안에만 계속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예. 시선이 고이게 되는데 그렇죠. 지금 다른 곳에서는 신천지 관련해서 보도가 이미 다 확산이 되어 있고 그렇죠. 지금 그 프레임을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민의힘은 신천지당이라고 씌워놨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저는 차라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신천지 특검이라는 구호를 외쳐도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제적으로? 네, 왜냐하면 지금 통일교 특검이라는 말만 하게 되면 예. 그러니까 왜 그럼 신천지 얘기 안 하냐는 비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죠. 뭐 근데 우리가 나중에 별도로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다곤 하지만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강력하게 이제 특검에 대해서 요구를 할 거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합수본이 이미 수사를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 다뤘지만 예. 지금 뭐 위장 전입도 있었고 그렇죠. 단체로 지령을 받고 뭐 당원 가입한 내용이 있다. 그렇죠. 이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리스크 대응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신천지 관련 의혹을 조금 당에서 생기지 않도록 그런 예. 의혹이 있다면 다른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털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엄튜브에서는 발빠르게 신천지 특집을 이미 네. 방송을 해드렸어요. 엊그저께 어제 방송을 해드렸으니까 그거 신천지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그대로 보실 수 있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제가 이게 그 문재인과 다른 걸 말씀드렸는데 예. 이제 어떤 식이냐면 내가 못한 건 남한테 뒤집어 씌우고 예. 남이 잘한 건 내가 한 것처럼 하는 게 이제 정치권에 그런 비열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당에도 있고 그런데 예. 근데 이재명 정부가 정점을 찍었다고 본 것이 예. 그들이 우리가 원전 복구할 때 예. 문재인이 말도 안 되는 환경파리하면서 탈원전 했을 때 그랬었죠? 네, 이제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 1위 수준의 한국 원전 산업이 완전히 기울었었습니다. 예. 근데 그걸 복구하는 정부 정책을 국가 계획을 통해서 정책 계획을 통해서 예. 윤석열 정부가 추진을 했는데 이걸 이재명은 그대로 또 받는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문제예요. 예. 우리가 잘한 것은 그때 알렸어야 되는데 그런 거 못 알리게 계속 내분만 내고 내부에서 예. 그런 거 홍보도 안 하고 예. 그때 당시 대통령 막 욕만 하고 그랬을 동안 예. 우리가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그 결과물을 민주당이 한 것처럼 홍보합니다. 이게 지난 24년 총선 때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 윤석열 대통령 때 이제 토익 관련해서 예. 인정 그 기간을 늘리는 것을 예. 공약으로 얘기를 했었고 원래 2년인데 네, 5년으로 하는 것을 예.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국민의힘 당시에 한동훈 지도부는 아무도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 공약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걸 조국당이 주었었습니다. 어머머머.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재명이 이제 원전 산업 관련해서는 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정책을 본인 건 것처럼 소위 손민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는 원전은 미친 짓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그냥 그때 이준석 대표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 네. 유리하게 말을 하는 편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가 될 것 같으니까 본인들 치적으로 예. 지금 역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